오늘은 기술적 분석, 용어 정리보다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톰 호가드의 내용을 각색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대부분 생각할 때는 이제 차트 분석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각종 기술적 분석 등을 생각하실 텐데요.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라고도 하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 성공한 1% 사람들은 어떤 비싼 강의료를 통한 기술적 분석을 배워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차트 분석과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지만 정말 돈을 버는 상위 트레이더들은 마음가짐에 더 초점을 두고 항상 강조하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될 듯한 말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뛰어난 패배자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누구는 실패에 좌절하며 일어나지 못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실패하든 다시 일어나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도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장과 삶의 궤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 99%의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1%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배워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투자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시장의 감정을 읽고 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언제 달려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시장을 읽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투자를 할 때 99%의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과 일반 투자자들의 차이는 분명한데 과도한 매매를 하면 결국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이기는 매매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지는 매매를 오래 끌게 되면 결국 돈을 잃을 것이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끌지만 손해보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서 계좌의 잔고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손절매 없이 매매하는 사람 역시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슬프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 뿐이며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당신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실패한다.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마다 최소 25% 시간을 내적 분석에 써야 하며 나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본인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가 좋은 매매이다. 시장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시장이 하는 일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 과정의 대부분은 투자 세계에 관한 한 자신의 가치와 믿음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한 순간까지 인내하고 그 후 집중적인 공격성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낸다.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는데 능숙해야 한다. 시장에서 열의 9은 실패한다.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손실을 보는 90%를 연구하여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성공한 10%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복제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면 나는 나의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모든 투자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 위험을 피하지 않고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만 시장에서 성공한다고 할 수 있다. 매매를 할 때 내가 오를 때는 규모를 늘리고 틀렸을 때는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내가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내가 틀렸다고 가정해야 한다. 매매를 할 때 내가 항상 틀렸다고 가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언제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덜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시장 분석에 실패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면 나의 손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시장에서 나의 승률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의 손실을 볼 때는 1을 잃고 수익을 볼 때는 1.5를 얻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결과가 어디 있을까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시장의 하락 추세를 보일 때 저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인지 수익에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은 나의 계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은 주도적인 추세를 훨씬 더 신뢰하는 편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하지만 이 차이가 성공과 패배를 만든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시장이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이 추세를 믿고 내적으로 불편함 없이 무감각하게 추세에 동참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다우존스 지수는 4.5% 하락했는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날의 가장 저점에 매수를 하려 했지만 최저가는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저점을 잡으려다 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은 공포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이다. 크게 두려워할 준비를 하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를 준비를 하라. 당신이 기대하는 공포가 더 클수록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더 끔찍하다면 당신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실패를 해본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면 실패는 인생의 친구다. 나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나의 지식이 자기 안에서 정착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드가 작아도 괜찮다. 지금은 작은 크기로 매매를 하지만 더 큰 규모로 매매를 하고 싶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전진과 좌절의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는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인내심을 갖는 것은 트레이더에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손실을 보고 있는 포지션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익을 거두고 있는 포지션을 빨리 정리해버린다. 그들은 과도한 매매를 하고 흥분과 재미를 추구하다 자멸하는데 이는 도박과 다를 게 없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핵심 특성이고 이것은 올바른 것을 더 강하게 만들며 이익을 실현하려는 유혹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 투자로 돈을 버는 매매를 하고 싶다면 대다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 대부분은 이익을 보고 있는 포지션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데 평단가가 낮아지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단순하면서 논리적이며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나의 포지션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해를 보고 있는 포지션에 포지션을 추가할 때 우리는 더 큰 이익의 가능성에 집중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험을 2배로 늘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일은 어디서 이익을 실현할까라는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크 더글라스의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에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습관화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뗀 것이다. 나는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할 때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익을 거두고 있는 포지션을 추가 매수를 해서 손절을 한다면 원래 포지션에서 거둔 이익도 잃게 될 수 있는데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약간의 이익을 거두는 지점에서 손절매하는 것이 손해를 보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해 더 큰 손실을 겪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적어도 내가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할 때 시장은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매매에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한 번의 매매 결과는 무작위지만 100번의 매매 결과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행동은 좋든 싫든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매매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매매에 동일하고 올바른 행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수익을 보장받는데 여기서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하는 것을 어떨까? 기본 전제는 매매하는 대다수가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매매하는 동안 몇 가지 불편함을 겪는데 가령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조급함이 마음속에서 맹위를 펼치는데 트레이딩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인 마음은 손절매를 설정하려 하지만 잠재의식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잠재의식의 마음은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나의 잠재의식은 이익 실현을 원한다. 잠재의식은 이익의 만족을 좋아하기에 나는 내 매매에서 이기든 지든 항상 잠재의식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뇌는 꽤 단순한데 그것은 단지 고통을 피하고 싶을 뿐이다. 매매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하나는 이익을 보는 고통이다. 이익을 볼 때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길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을 보는 고통이다. 잠재의식의 뇌가 손실을 볼 때 그것은 당신이 그 포지션을 좀 더 오래, 조금만 더 오래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투자 실패로 직결하는 길이다. 유지하지 않으면 손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는 포지션이 유지되는 한 항상 희망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 승자와 90% 패자를 구분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떤 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다.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은 대부분 이러하다. 하나, 마법사처럼 매매하고 둘, 자신감이 과잉되며 셋, 계좌의 잔고가 사라진다. 대부분 이 패턴을 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잃고 또 잃는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내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진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하나, 지루함으로 인한 과도한 매매. 둘,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한 과도한 매매. 셋, 성급한 매매. 넷,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 다섯, 두려움이 가득한 매매.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를 빠르게 정리한다. 여섯,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 손실 중인 포지션에 물타는 행위. 내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진 않는지 매매를 중단하고 나를 돌아봐야 하며 매매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초인적인 인내심과 좋은 실력이 있는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벌어지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 신법이 흔들리게 되면 매매에 엇박자가 계속 생기며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발생한 날에는 그냥 손실을 받아들이고 쉬는 것이 정답이다. 안 될 때는 본인이나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손해보는 매매를 다루는 법을 모르고
이익을 거두는 매매를 다루는 법 역시 모른다면 난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보다는 자기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속도를 늦추고 지식이 성숙해지도록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매매가 결승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나 다시 있다. 결과는 항상 시장이 결정한다.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LA 레이커스의 신인 선수인 코비의 첫 시즌에 그는 5분 동안 4개의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가 팀의 경기를 망쳤다고 말했다. 그날 밤에 코비는 혼자서 밤을 새워 슈팅 연습을 했는데 그는 때때로 실패했고 밤샘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역사상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많은 슛을 놓쳤고 코비는 자신이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기꺼이 실패를 마주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미국의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는 수십 년 동안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함과 동시에 그는 삼진왕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그 이야기를 손실을 보는 매매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과 전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되길 바란다. 만약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를 유지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매매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손실을 두려워한다면 이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스티븐 잡스가 한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가장 잘 읽는 자가 승리한다. 이 말의 의미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금융시장 매매의 성공은 최고가 되는 것, 1등이 되는 것 또는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닌 잃는 것에 관한 것이다. 두려움과 역경의 관계가 당신의 삶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의할 것이다. 투자에서는 인생과 달리 최고의 패배자가 승리한다. 어떤가요? 조금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있으셨나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반복해서 듣고 상기시키면 매매에 무조건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저와 함께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돼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경제백과 차밍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자료로 만나요.